안녕하십니까, 김영태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편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학교 다니면서도 어려워했던 게 함수인데, 지금도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함수가 뭐니? 그러면 대답이 잘 안 나오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함수가 뭐죠? 막상 이게 뭔지 알긴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함수는 이제 펑션, FUNCTION, 중국에서 이거 펑션인데요. 이걸 함수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음을 부른 것뿐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펑션을 읽다 보니까 함수라고 읽은 거지 이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 F를 쓰는 거죠. 바로 이 y 이꼬로 fx가 나왔을 때 우리 일단 머리 아파. 또 아까 원론적 질문으로 함수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요? x 하나에 y가 한 개 대응할 때, 그걸 초등학교 때 우리가 관계, 그래서 관계식이라고 배웠고, 뭐 정비례, 반비례 이런 관계를 배웠고, 그죠? 중학교에 와서 그걸 우리는 함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y도 쓰고 fx도 쓰는데요. 그럼 어느 때 y를 쓰고 어느 때는 fx를 써야 되냐를 먼저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함수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주목적은 뭘까요? 함수의 주목적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y는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주로. fx로 문제가 나왔다. 이건 뭔가 대입해서 계산을 하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네. 그래서 y랑 fx랑 섞어서 쓰니까요. 그죠? 같은 거다라고 그러는데 계산할 때 주로 fx라고 표현 쓰고 그래프 모양이 나올 땐 y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 좌표입니다. 자, 좌표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직선이 있지요. 그죠? 가운데 0이 있는 수직선이 있었는데, 그죠?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죠? 하나, 둘, 이쪽에 이렇게 찍힌다 그러면, 여기에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 여긴 2다. 여기에 찍혀 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다. 이거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했는데요. 자, 얘가 이제 발전된 형태로 해서 두 개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x하고 y가 써지고 가운데 좌표 축이 생기면서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중요한 거. 자, 우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선을 그었어. 그럴 땐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죠? 그 이유에서 바로 이 x축 축의 방정식은 뭡니까? 입니다. y는 0입니다. 또 y축의 축의 방정식은 뭐냐? x는 0입니다. 네, 이렇게 각각 좌표 축에 대한 축의 방정식도 같이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또 점이 찍히는 데 있어서 우린 여기를 제1사분면이라고 불러요. 네. 1, 제2, 제3, 제4 사분면이라고 따로 부를 건데요. 이 제1사분면에 찍히는 점들은 모두 다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2사분면에 찍히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를 가지고 있고 3사분면은 마이너스 형태,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점을 만났어요. 오랜만이야. 너 몇 사분면에 살지? 그죠? 어떻게 아세요? 모양만 봐도 네가 몇 사분면 점인지 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분면을 외우시기 힘들기 때문에 요거를 재밌게 외우는 방법으로 뿔뿔 맞뿔 마마 뿔마. 뭐라고요? 다시 뿔뿔 맞뿔 마마 뿔마. 뿔뿔 맞뿔 마마 뿔마.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그죠? 그 얘기도 참 그래요. 맨날 수학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가
도형을 그려도 A를 반드시 11시 방향에 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B, C, D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계만 거꾸로 도는 거지 사실 모든 수학에서 각도도 그렇고 다 그죠? 네. 각도도 사실 나중에 이제 이게 몇 도예요가 맞습니다. 그죠? 이게 몇 도예요. 맞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정상으로 돈다 얘기하거든요. 시계도 거꾸로 만들던가 그죠? 시계는 또 반대로 돌게 해서 헷갈리는데요. 네. 어쨌든 수학에서는 기준 여기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제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 다음에 뿔뿔, 맞뿔, 마마, 뿔마 이렇게 좌표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가 만들어지면 그죠? 누구부터 읽어요? X, Y 중에 뭐부터 읽습니까? 당연히 X부터 읽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점이 있다. 이 말은 X가 2일 때 Y가 3이라고 하는 애가 반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죠?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X 어디서 출발합니까? 0,0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죠? 오른쪽으로 2칸 간 다음에 위로 3칸 간 그 자리가 2,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자, 우리 책에 나온 대로 아래와 같이 좌표 평면상에서 A에서 E까지 좌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나온 건데요. 그래서 A는 왼쪽으로 1칸, 위로 3칸. 그죠? 좌표상에서 본다면 A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찍혀 있는데 가운데 0,0에서 왼쪽으로 1칸 그 다음에 위로 3칸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3입니다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 자 B가 지금 여기에 찍혀 있는 거죠. 그럼 이 B라고 하는 친구는 왼쪽으로 2칸 그 다음에 위아래는 안 갔죠. 그래서 0 써줘야죠. 그래서 이 점은 2,0 좌표축 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좌표 쓰는 건 이해되시죠? 그죠? 네. C가 오른쪽으로 2칸 간 다음에 밑으로 1칸 가서 2,-1 얘가 C네요. 그쵸?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맞아 그렇게 하는 거였지라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수. 자, 변수란 말을 정확히 함수에서는 정확한 용어의 뜻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변수, 변하는 수. 그럼 뭐가 변해요? 뭐가 변해요? X, Y가 변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서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입이 안 떨어져요. X, Y 말하는 거예요. X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Y가 따라서 반응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X, Y를 우리는 변수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상수는 항상 그런 숫자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Y는 3이다. 그래프 그려보세요. 못 그려 봉 뜨는 겁니다. 자, 처음에 좌표에서 뭘 배웠냐 하면 X축이 있을 때 얘가 누구였어요? Y가 0이었죠. 그러니까 Y가 3이면 하나, 둘, 셋 윗칸으로 3칸 가서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3되면 얘가 Y는 3이 되는 거죠. 그때 얘 이름을 뭐냐?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네,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이때 상수입니다. X가 어떠한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Y는 3이란 대답만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런 친구.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나와 있어요. 자,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일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그래요. 어디 가나 똑같이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가 뭐냐라고 물으면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X 하나에 Y 하나 대응한다. 네,
만약에 x가 있고 y가 있는데 x 하나에 y 두 개가 대응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함수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x 하나에 y가 두 개가 반응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반응. 그럼 함수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함수다 그러면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함수값이죠.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y는 fx라고 썼는데, 그죠? 이게 뭐 fx는 뭐 2x 플러스 2일 때 f3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 3이 왔으면 여기 있는 x랑 이 x는 같은 x인가요? 같은 x죠. 그렇다면 이 3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3이 들어가는 형태와 같은 거죠. 예, 답은 7이 나오면 이 7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그쵸? 얘를 바로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이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값을 나오게 한 거죠. 얘를 함수값이라고 부르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책에 나온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다. 자, 그럴 때 x3에서의 함수값. 그러면 이 말은 x에다가 얼마를 넣어라? 그쵸? 3을 넣어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 곱하기 3 더하기 1. 그래서 y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4라는 값이 나와요. 얘 이름이 뭐다? 함수값. 네. 이걸 지금 저는 뭘로 쓴 거예요? fx로 쓴 거죠. 네, fx나 y나 같은 애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함수값이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정비례, 반비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비례 모양. 정비례라는 말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같이 증가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x가 커졌으니까 y도 따라 커져야겠지라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자는 거여서 그게 정비례고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y는 ax. 네, y는 ax 스타일이. 그래서 x가 2배, 3배, 4배 되면서 y도 2배, 3배, 4배가 된다. 얘 나온 거 보시면 y는 4x예요. 그래서 x가 1이면 4, 2면 8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또 다른 형태로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x분의 y는 a 이런 형태로요. 그러다가 이거를 함수로 가져오면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다 y는 뭐 이렇게 쓰게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x를 곱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러면서 y는 ax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상으로도 0,0 가운데 0,0을 지나가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진다. 이때는 a가 0보다 큰 형태로 그려지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이때는 a가 0보다 작은 형태로 그려지는 그래프 모양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표로 만들어진 지금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표로 만들어진 그런 정비례 관계를 살펴보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비례는 뭐냐? 반대예요, 반대. x는 커지는데 y가 점차 작아질 때 우린 이거를 반비례라고 부르는 거죠. 형태는 y는 x분의 a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형태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x하고
y 곱한 걸 a 이렇게 보통 쓰죠. 얘도 마찬가지로 y는으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을 x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거고요. 자, 요거는 뭐 책에 나온 대로 y는 x분의 10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x가 2일 때는 지금 10이 됐지만 2 되면서 얼마로 변해요? 5로 변하죠. 네. 직사각형 가로, 세로 넓이가 10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했을 때 넓이는 10이 되는데 가로하고 x가 이렇게 된다면 x가 2일 때는 10이 나오지만 2일 때는 5가 돼서 그죠? 네. 넓이는 10을 유지를 하는 이런 상태. 정비례, 반비례. 반비례는 대신 그래프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네. y는 x분의 a에서 a가 0보다 클 때는 그죠?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모양이 되죠. 또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a가 0보다 작을 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 형태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어요. 정비례, 반비례 나올 때 예.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기본적인 모양이라서 반비례가 좀 독특하죠. 그죠? 예, 0,0을 지나지 않으면서 양쪽에 쌍곡선으로 해서 0보다 클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게 되는 그림 형태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형태로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삼각함수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학교 다니면서 삼각함수가 제일 어려웠어요 라고 그러는데 삼각함수가 만들어진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제일 먼저 시작은 뭐냐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피타고라스인데요. 자, 피타고라스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이래 타일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타일이 깔려 있었답니다. 근데 그 타일 깨진 거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발견한 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기본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자, 직각삼각형에서 짧은 변 두 개를 a, b라 하고 가장 긴 변을 c라고 했을 때 짧은 변 두 개 제곱해서 더한 것이 가장 긴 변 제곱한 거와 같아지더라라는 게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디로 가져갔냐 하면 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그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동그랗게 생긴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을 이렇게 좌표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넣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것이 삼각함수의 시작이 되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비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삼각함수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개념으로 삼각비로 배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삼각함수 형태로 배우게 되지요. 하긴 뭐 우리가 보통 모든 대수나 그런 거였습니다. 인수분해나 방정식 왜 풉니까? 라고 하면 나중에 함수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을 하기 위한 게 주 목적이 되는 것처럼 삼각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삼각형, 직각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지금처럼 그죠? 원 형태로 가서 그래프로 가져가기 위한 주 목적이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원을 각도가 나오는데 이 각도를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호도법과 60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도법, 각도를 부르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뭘로 바꾸느냐? 60분법으로
바꿔서 부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굉장히 어렵게 많이 하시길래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원이 있는데요. 반지름이 1짜리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원 둘레 내는 공식이 뭡니까? 너무 오래됐나요? 원 둘레 내는 공식 2파이 r. 네, 2파이 r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시면 2r 파이 맞습니까? 답을 보통 우리가 몇 파이 몇 파이. 그런데 요 2r이 누굽니까? 지름입니다. 그쵸? 반지름이 두 개니까 지름이에요. 그래서 지름 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반지름이 1짜리면 한 바퀴 뺑 돌면 2파인가요? 원 한 바퀴 뺑 돌면 몇 도죠? 360도죠. 그렇다면 파이는요? 180도로 바꿔서 부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호도법에서 얘기하는 180도를 60분법에서는 60분법에서 말하는 180도를 호도법으로 말할 때 파이로 바꿔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삼각함수 쪽에서는 주로 뭘 쓰는 거예요? 파이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반 각도는 180도로 썼는데, 그죠? 이걸 이제 파이로 바꿔서 부르는 호도법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삼각함수에 적응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헷갈리신다는 분을 위해서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동그란 원이 있는데 이 원을 4등분을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원이 있고요. 요렇게 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을 똑 잘라서 요렇게 돌려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0도예요. 그러면 한 바퀴 뺑 돌면 여기가 360도죠. 그런데 아까 한 바퀴 뺑 돌면 2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얘를 2파이로 쓰는 겁니다. 그럼 반이니까 여기는 파이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 원은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부르는데 반지름이 얼마짜리예요? 1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값은 1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따진 여기 값은 마이너스 1인 형태인 거죠. 이렇게 파동처럼 되어 있는. 이걸 우린 나중에 뭐로 배우냐면 y는 sin x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그려봐 라고 보통 고등부 친구들한테 한번 그려봐. 그럼 못 그려서 막 헤매요. 근데 아주 간단한 원리인 거죠. 그죠? 원을 똑 잘라서 뒤집으면 그게 바로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 원은 반지름 얼마짜리예요? 1짜리입니다. 한 바퀴 뺑 돌면 360도고 반이면 그죠? 180도 파인 거. 그럼 반이면 90도인 거죠. 그죠? 여기 2분의 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x에다가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이제. 그죠? 사인 파이, 사인 90도는 얼마니? 1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360도, 180도보다는 2파이,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를 것이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들. 그 많이 나오는 거는 저거 삼각자 있죠. 삼각자 우리. 삼각자 2개 있는 거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자 하나하고 이렇게 생긴 삼각자 학교 다닐 때 2개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자의 각도가 정해져 있죠. 네,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45도죠. 그죠? 딱 정해진 형태로. 자, 그러면서 이 비율이 그러니까 삼각자에 보면 뒤에 살짝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비율이 1대 루트 3대 2고요.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센치가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B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2의 기본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이 각도들 30도, 60도, 45도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특수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일반각보다는 이 특수각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얘기가 될 거고요. 일반각은 나중에 삼각함수 표를 이용해서 풀거나 이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심화 과정이 되니까 이 특수각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특수한 삼각비하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그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럼 자, 이렇게 삼각자가 두 개가 있는데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2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 여기가 90도고요. 그 다음 여기가 45도를 유지를 했죠. 자, 여기에서 사인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를 예를 들어 A각이라고 했을 때 A각에 대해 사인이 얼마니라고 물으니까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영어잖아. 해석을 해야죠. 사인이란 영어의 한국말 뜻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죠? 빗변분의 높이요. 네? 빗변, 그죠? 빗변분의 높이요. 아, 그러네요. 삼각형이 나오면 A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얘가 높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빗변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밑변이죠. 그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A에서 볼 땐 직각이 보이는 이 부분이 높인 거죠. 그래서 사인이라고 나오면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서 빗변분의 높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예를 들어서 그럼 사인 30이다. 사인 30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30도가 들어있는 입장에서 빗변분의 높이의 비의 값은 2분의 1이죠. 코사인. 코사인은 코라는 말은 반대라는 개념입니다. 사인의 반대. 사인이 1로 갔으니까 난 반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코사인 30 이렇게 나온다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탄젠트죠. 탄젠트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친구는 아닙니다. 처음엔 사인, 코사인만 만들었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 나와. 그래서 탄젠트를 만들어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탄젠트라고 부릅니다. 얘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네. 밑변분의 높이. 그러면 자, 탄젠트 30, 자 이렇게 준다면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쓰겠죠. 네, 루트 3분의 1. 뭐 나중에 유리화를 해서 뭐 3분의 루트 3으로 바꿔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삼각함수 왜 못합니까? 그럴 때 사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인을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못하는 겁니다. 사인을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을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를 밑변분의 높이라고 자꾸 입에서 말로 다 외워놓고 그러고 해석해 가면서 풀면 삼각 B 입장에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자 두 개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푸셔야 됩니다. 네. 30도, 60도짜리, 45도짜리 하나 가지고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2. 예, 기본 공식으로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뭐냐? 특수각의 삼각비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하고 나눌 거고요. 각도는 자, 기본적으로 자, 0도와 90도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바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30도, 45도, 60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외우기 힘들다고 하시길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해냈습니다. 바로 얘 하나만 외우시는 겁니다. 사인 32분의 1. 네, 그러면 이 나머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왜? 책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얘가 루트 1이다. 그러면 끝났어요.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네. 코사인은 사인의 반대. 반대로 쓰는 겁니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네, 루트 1은 1이니까 이제 살짝 지워줍니다. 그래도 못 외우신다 그래서 언제 배웁니까? 아, 이거 그 중3 맨 끝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겨울에 외우니까 춥죠. 그래서 송이, 눈꽃송이 그래서 눈 표시하라고요. 좀 더 쉬운 건 이게 제일 쉽습니다. 사실. 그죠? 아, 2분의 루트 1, 루트 2, 루트 3. 코, 아, 반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아, 못 외우겠대요. 자, 아까 탄젠트가 뭐 분의 뭐라고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요. 그래서 코사인 분의 사인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루트 3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면 나눠주세요. 2하고 루트 3하고 나눠주라고요. 끝. 뭐 나머지 유리화해서 쓰는 요거는 뭐 절대 얘기해요. 3분의 루트 3 쓰는 건 나중에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루트 3분의 1 되면 분자 분모 나눠주세요. 그럼 탄젠트 끝. 그 다음에 0도하고 90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인만 아시면 됩니다. 0은 0이요. 1은 90은 1입니다. 그러면 코사인은요? 당연히 반대로 가면 되죠. 네, 반대로 가면 되고 코사인은 반대니까 1이고 0이겠네요. 간단합니다. 탄젠트 0은 0이고요. 90도는 없습니다. 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사인은 아까 본 대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사인은 그림이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물론 이제 이쪽도 계속 돼요.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계속 되니까. 이제 탄젠트 그려보세요. 그러면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가 많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긴 하겠습니다. 네, 좀 독특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붙지를 않아요. 여기가 0도인데 여기가 서로 붙지를 않습니다. 여기가 90도인데. 그래서 무한대로 넘어가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고 요게 한 사이클인 거죠. 그죠? 네. 90도, 여기가 180도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돼서 이 탄젠트는 한 주기가 180도짜리고 사인 코사인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360도를 한 주기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각이 꼭 필요는 합니다. 네,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삼각비 값이 특수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자, 마지막에 이제 사인, 코사인 그 특성 변화하는 거요.
자,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좌표가 있는 데에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에서 여기를 뚝 잘라 가지고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그죠? 뒤집어서 만들어진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여기도 물론 이렇게 계속 가긴 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사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인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사인 A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인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사인 A다. 이론만 보면 되게 어렵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30도가 있다. 네. 그러면 30도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특수각에 의해서. 그러면 자,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어떻게 풉니까? 예요. 그러면 자, 0도에서 30도만큼 갔죠. 그럼 반대로 30도로 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30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만나는 이 값은 느낌상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그죠? 얘가 지금 사인 30도의 값과 같더라 써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원리를 이해만 잘 하신다. 그죠? 아, 원을 똑 잘라서 0도부터 해서 이렇게 그려 넣구나만 이해하신다면. 네. 코사인 마이너스 A. 똑같습니다, 이제. 방법이 나왔어요. 자,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코사인 마이너스 A는 코사인 A랑 똑같다. 자, 이 말도.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60도가 있었다. 그러면 코사인 60도와 같다? 60도 여기 있습니다. 자, 코사인 60도가 얼마죠?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이래요. 여기가 2분의 1인 거죠. 여기가 60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0도겠죠. 그런데 뭐가 같아요? y값이 정말로 같네요. 이거 같아요. 그죠?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로 같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말을 이제 바꿨어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a.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a는 코사인 a와 같다. 그러면 2분의 파이는 몇 도입니까? 90도죠. 그죠? 예를 들어 사인 90에다가 그러면 30을 더하자. 그러면 사인 얼마입니까? 120. 사인 120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글쎄요. 아니요. 우리도 다 배웠다니까요. 0도죠? 이렇게 가면 여기가 얼마예요? 90도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30만큼 더 가면 얼마예요? 120도죠. 그죠? 120도예요. 그러면 사인 120도는 코사인 얼마와 같다? 여기 30이니까 코사인 30과 같다. 그죠? 코사인 30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홀수 짝수 얘기도 하는데요. 90을 기준으로 90 형태들이 나오면 사인을 뭘로 바꾼다? 코사인으로 바꿔 써주고 A는 그대로 가라.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코사인은 뭘로 가요?
마이너스 사인으로 가게 되죠. 그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a는 코사인을 뭘로 바꿔? 사인으로 바꿔. 그죠? 그러면서 a를 쓸 때 뭐를 붙였어요? 마이너스를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자주 쓰이는 변환.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공식,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을 풀 때 원칙대로 외워가지고 가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우선 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A 이름 붙였네요. 네, 붙이겠습니다. 그냥 상관없어요. 사인 제곱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이거는 사인 코사인 푸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같은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기본적인 정리로 외워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탄젠트는 뭐분의 뭐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코사인 a분의 사인 a다. 요거는 역시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를 푸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그 다음에 사인 2a다. 그러면 이거는 2 사인 a 2배 한 거니까 그 다음 코사인 a. 네. 공식으로 외워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2a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a 또는 뭐 바꿔서 써도 괜찮고요. 네, 2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1 형태로. 뭐 이거를 굳이 다 뭐 설명해서 뭐 증명해서 그렇게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공식, 그냥 외워서 쓰는 공식으로 사인 2a가 나왔을 때 2사 코 그러거든요. 2 사인 a 코사인 a로 바꿔서 쓰지 또는 거꾸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이고 삼각함수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외워가지고 다니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접근할 때 삼각비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삼각함수로 접근을 할 거냐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봐서 요건 삼각비 쪽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요거는 삼각자 2개 그려가지고 그죠? 특수각 외운 거 써가지고 안 외워 특수각을 못 외우더라도 뭐만 기억하라고요? 2분의 루트 1, 루트 2, 루트 3 그죠? 그거만 기억하셔서 가시면 충분히 삼각비도 갈 수 있겠구나. 한 번쯤 정리를 다시 하시고 삼각비를 이해하시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좀 어렵긴 했는데요. 원래 함수 파트가 우리가 많이 복습을 해서 어느 선 이상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파트니까 꼭 복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